카이로를 떠나 알렉산드리아로 향하는 성지가 좋다. 알렉산드리아는 거대한 나일강하고 델타 지역으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 그곳에는 폼페이의 기둥과 고대 도서관의 영광을 재현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콥틱 교회의 뿌리가 되는 성마가 교회와 한국방송 사상 최초로 공개하는 로제타 스톤 발굴지까지 찾아가 보는데요.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감동의 현장을 향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알렉산드리아와 로제타로 가게 되겠는데요. 특히 이 알렉산드리아는 카이로에서 이제 가게 되고요. 네, 오늘날 보면 이 카이로에서 이렇게 알렉산드리아를 거쳐서 이제 라시드라고 하는 로제타석이 발견된 도시까지 가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카이로를 떠난 지 한 2시간 반 정도 넘어서 이렇게 알렉산드리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특히 이집트는 이제 나일강을 따라서 거의 이제 아부신벨, 아수완, 룩소, 그리고 카이로, 그리고 알렉산드리아까지. 특히 알렉산드리아는 거대한 이 나일강의 하구의 삼각주를 이루는 거대한 델타 지역이죠. 특히 고센 지역으로도 유명하고, 이게 오늘날에는 이제 거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합니다. 이 해안가에는 이 최대의 이런 호텔가가 있는가 하면 또 구시가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으로 살아오는 이집트인들의 모습을 보는데, 자,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은 바로 이곳이 이제 폼페이의 기둥이라고 하는 곳이죠. 로마 시대 때의 세라피움, 이집트 신 세라피스를 섬기는 신전이었는데, 그곳에 디오클레아누스 왕을 기념하는 신전이 됐죠. 네, 우리가 이 알렉산드리아를 방문하게 되면 한 번쯤은 꼭 두르는 이 폼페이의 기둥. 사실 뭐 폼페이는 관련이 없다 그래요. 근데 유럽인들이 저 기둥을 보고 이제 로마 시대 때니까 당연히 이제 폼페이의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서 일부 프톨레미 왕조 때의 그 신전터를 보시는 거예요. 세라피움이라고 프톨레미 왕조 때의 주신이었어요. 거기에 세워진 기둥 하나가 남아 있어서 저 기둥을 봅니다. 근데 이 폼페이와 프톨레미 마이오스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곳에 이제 글씨가 쓰여 있는 것을 헬라어를 잘못 해석해서 그냥 폼페이가 아니고 훨씬 후대인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로마 황제 때에 건축된 신전의 일부예요. 네, 다 무너졌지만, 그렇지만 저 이 폼페이 기둥이라고 불리는 저 기둥이 중요한 것은 이 아수완의 화강암을 이제 가지고 와서 세웠는데, 지금까지 특히 로마 시대 때에 만들어진 기둥 중엔 가장 높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잠깐만 이렇게 둘러봤고요. 이제 폼페이 기둥 유적지를 나오면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면서 아주 전형적인 이 알렉산드리아의 구시가지죠. 바로 앞에는 이제 대학도 있고, 또 이렇게 좌우를 보면 정말 현재에 살아가는 이 이집트인들의 이렇게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이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입니다. 예, 3세기 주전 3세기 이 헬라죠. 헬라가 세계의 최대 지식의 도시를 만들겠다 해서 전성기 때는 40만 권에서 70만 권의 장소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었고요. 이렇게 한글로도 뭐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쓰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의 다양한 언어로 지식의 상징이란 뜻이죠. 네, 2002년도에 유네스코와 이집트 정부가 힘을 합쳐서 세워진 그 옛 영화를 재현한 그
그런 도서관입니다. 여기는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입니다. 옛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서 2000년대에 들어서 이집트 정부가 유엔의 도움으로 이렇게 새로운 일명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다시 건축을 했습니다. 재건한 지가 이제 2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과거를 현대로 되살려낸 것이면서 어떻게 지금부터 2300년 전에 이렇게 거대했던 장서 40에서 70만 권의 책을 이렇게 보관할 수 있었을까? 이집트의 유일한 노벨 수상자, 노벨 문학상, 나기트 마푸조 노벨 문학상. 예, 이집트가 자랑하는 문인들의 동상이 쫙 이렇게 이름을 자세히 보면 특히 이제 이슬람 문화의 인물들이 많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저 이집트의 노벨 문학상을 탄 분을 한번 기억해 보게 되겠고요. 자, 이제 한층을 이제 들어서서 내려오면 이렇게 이제 그 책과 관련된 인쇄술의 이 과정을 보여주는 다양한 이제 인쇄기와 이런 거 조판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코란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코란에 관련된 여러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입구에 만들어 놨고 그 주변에 보면 네 그래도 이 인쇄술과 함께 다양한 이 책과 이런 그 서적을 만들어내던 인쇄기를 이렇게 있고 요거는 이집트 국기 문양을 찍어내던 것을 갖다 놓은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실제 오늘날에도 아주 왕성하게 현지의 이 젊은 청년들과 이제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이 주로 있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대학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서관이 잘 되어 있고요. 와 역시 특히 이집트 하게 되면 이 고대의 많은 유적과 함께 이집트다운 것이 있는데 이 도서관에 들어오면 딴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아요. 특히 굉장히 정숙하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많은 장소들을 이렇게 모아놓아 가고 있고요. 또 이제 분야별로 특히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하게 되면 고대로부터 천문학, 의학 또 정말 다양한 수학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모든 것을 망라한 지식의 요람입니다. 예, 또 다양한 이렇게 조각상들, 그 다음에 인쇄술과 함께 상징적인 이 책을 가지고 의자를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에요. 물어보니까 고등학생들이더라고요. 예, 고등학생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되게 박지요. 네, 어쨌든 전 세계 학생들은 그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인들도 여기를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집트 내에서도 안녕하세요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 한국인에 대한 인기는 여전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보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 이제 도서관을 보고 나와서 조금만 오면은 그 유명한 성 마가교회. 사실 알렉산드리아 하게 되면은 이 사복음서의 저자였던 마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 마가가 바로 이곳 이집트에 전도를 왔고 오늘날에 이제 콥틱이라고 부르는 이집트 교회의 시작이죠. 그러다가 이제 주후 68년에 성 마가가 이곳에서 순교함으로써 드디어 이제 이집트 콥틱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이집트 교회, 콥틱 교회의 시작은 성 마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교회 입구에 이제 성탄절에나 볼 수 있는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집트 무슬림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반가웠고요. 그 안으로 들어오면 드디어 이제 이렇게 성 마가야가 사복음서를 받아 쓰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또 마가의 상징은 사자입니다. 그래서 유독 사자의 모습 또 사자의 동상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네, 귀엽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마가 사자의 모습을 한, 그리고 이제 성모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있겠죠. 여러 차례 이곳을 와봤는데요. 특히 이제 또 성금요일에는 주일인 것 같아요. 주일에는 이렇게 예배도 일단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 보면 TV로 생중계를 기독교 방송 같아요 하고, 자 이곳에 오면은 이제 무엇보다도 마가의 무덤이 있던 것이죠. 이곳에서 순교한, 그러면서 이제 이 일대 목회자가 마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역대 목회자들 아니아누스라든지 밀루스, 그래서 유명한 또 이 알렉산드리아에도 이제 역대에 이르는 초대 교부들의 유명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오니까 문을 열어줬는데, 자 이곳에는 이 마가와 함께 이곳 이 마가 교회, 즉 알렉산드리아 kop틱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을 했던 역사가 쭉 되어 있는데, 마가가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와서 여러 고난을 받으면서도 결국은 오고, 또 기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이곳은 이제 첫 제자가 이제 구두 수선공이었는데요. 구두 수선공이 이제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많은 고초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고, 결국은 그가 결국은 이 알렉산드리아의 마가를 이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순교한 모습들.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워싱턴 중앙교회 팀이 마침 이곳을 찾았는데 함께 마가의 무덤을 내려가 봅니다. 주후 68년에 이곳에서 순교한 마가의 무덤이 있었고, 9세기경에 베네치아의 상인들이 어떠한 이유로,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이곳을 베네치아에 가지고 가서 생마르코 성당이,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가져간,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져간 마가의 유해를 가져가면서 되었고, 그리고 60년대에 이제 바티칸과 이곳 kop틱 교회 교황 간의 합의에 의해서 유해의 일부가 다시 이곳에 되돌려져서 아주 굉장히 거룩한, 그리고 이제 이 강단의 양 옆에는 이 성인들의 유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가의 유해 일부가 또 이곳에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유리관 속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그리고 이렇게 보면 마가의 유해 일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세인트 마크스 더 에반젤리스트 앤 마티, 그러니까 순교자이면서 복음 전도자였던 마가를 기념하는 베네치아에서 돌려받은 유해 일부를 이곳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성지순례 때 이곳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방문을 한다면 굉장히, 그리고 이제 마가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순교자들의 유해를 이곳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이 순교자가 있고요. 결국은 오늘날 이집트의 성 마가 교회를 시작으로 한 kop틱 교회는 정말 많은 순교자를 낸 교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순례팀이 오신다면 여러 장소를 둘러보는 중에 또 하나 가는 곳이 이제 식당이죠. 특히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고대로부터 프톨레마이오스 이후 마지막 여성 파라오였던 클레오파트라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아주 길게 뻗은 나일강의 상류에서부터 지중해가로 연결된 천수백 킬로의 이집트 내의 나일강을 따라서 하구이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에게도 이 델타 지역, 알렉산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 지중해를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해물 요리가 유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꼭 한번
바닷가에서 식사를 해야 되고 해보면 좋지요. 그리고 여기도 또 성지순례의 땅이라고 이 버스가 오면 언제 알고 이렇게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와서 아주 흥미로운 또 재미있는 일가 중에 하나지요. 자, 야경의 알렉산드리아 메인 도로를 좀 달려봅니다. 오른쪽에 지중해가 있고요.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만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 항구. 자, 다음 날 낮에 이곳에 오면은 이제 요새가 있죠. 요새. 네,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고 특히 이곳에는 파로스 등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파로스 등대가 있던 자리에는 지금 보시는 대로 오스만 제국 때에 이르기까지 왜냐면 그만큼 중요한 이 전략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요새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요새 위로 올라가게 되면 정말 이 요새 자체가 얼마나 견고하고 규모가 있는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집트 지중해에서 이 유럽에서 넘어오면 이집트로 들어가는 관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큰 요새가 아주 그 여러 정말 많은 층층의 방이 있고 이 거의 3층에 이르는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방어를 하기 위한 정말 견고한 요새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께가 1m 정도의 거대한 견고한 성벽을 가지고 있고 또 성벽을 따라서 지금 보시는 대로 수많은 이 초소 방이 이렇게 있어요. 또 한때는 이곳이 이제 숙소로도 이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바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요새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네, 참 이렇게 보면 오늘날에는 굉장히 전망 좋은 그러한 관광지가 되었고, 이 전쟁 시에는 굉장히 견고한, 자 이렇게 이제 다시 내려와 봅니다. 자 쭉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을 돌아보고 이제 그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로제타 스톤. 정말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해낸 아주 중요한 열사가 된 이 석비 한 1m 조금 넘는 폭 70m의 이 비석이죠. 이렇게 우리가 다시 이제 뉴카이로에서 알렉산드리아를 거쳐서 다시 1시간 정도 이동을 해서 오늘날의 지명은 라쉬드라고 하는 곳이죠. 라쉬드.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특히 1799년 나폴레옹이 바로 이곳 이 알렉산드리아 이 델타 지역을 상륙을 했을 때에 이곳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 병사가 요게 이제 나일강의 하구입니다. 그래서 저쪽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부신벨, 아수안, 룩소를 지나서 카이로를 지나서 이 지중해가로 나오는 그 메인 이 나일강이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하구에 이렇게 이제 한 도시가 있었는데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요새를 만들었었죠. 그 요새의 한 벽을 보수를 하다가 진지라고도 이제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초소 요새의 한 벽에 이것이 붙어 있었던 것을 우연찮게 한 병사가 발견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 고고학 발굴 또 발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로제타 스톤입니다. 이렇게 라시드에 도착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박물관 입구에 요겁니다. 요걸 이렇게 이제 그만큼 이 세 개 언어로 맨 위에는 고대 상형 문자 히에라글리프, 그다음에 중간에는 이제 민중 문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헬라어가 되어 있죠. 같은 내용을 세 개의 언어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헬라어를 통해서 이제 민중 문자를 해독하고 그다음에 고대에 우리가 이집트를 방문하게 되면 그렇게 수없이 발견되는 고대의 이집트 상형 문자를 결국은 해독을 해냈습니다. 서울에서 왔다 그리고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곳이 뭐냐면 정말 그렇게 유명한 로제타 스톤인데 이곳이 발견된 곳을 가보겠습니다. 해서 이제 가면서 이제 우리 가이드가 이렇게 발견되었을 당시에 한 병사가 이렇게 보관을 했는데 아마 기독교 방송사 역사상 그리고 아니면 아마 한국 방송에서 그렇게 유명했던 고대의 로제타 스톤 이 석비를 발견된 곳에 가보기는 아마 최초의 너무나도 아마 이 고대 언어 또 성경 구약을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아마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로제타 스톤 하게 되면 뭐 정말 일반인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영국의 장 프랑스와 샹폴리옹이 해독을 해낸 고대의 언어를 세상에 해독해낸 그 로제타 스톤이 발견된 지금 장소를 이렇게 해서 먼저 요새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게 프톨레마이오스의 왕조에 이제 이어지는 요새였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돌 폭탄이잖아요. 여러 돌 포탄을 만들어서 이제 프랑스군이 진지를 지켰던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영국에게 패배함으로써 그들이 발견해 가지고 있던 로제타 스톤은 영국으로 넘어갔죠. 네, 그렇죠. 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발견된 로제타 스톤이 이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지 않고 오늘날에는 영국, 런던 대형 박물관에 있잖아요. 바로 이 프랑스가 먼저 발견을 했지만 다시 이곳을 쳐들어와서 프랑스를 무찌르고 승리한 영국이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오리지널 이 로제타 스톤은 영국 런던에서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새를 이제 오스만 제국 때에 더 중축이 되고 프랑스군에 의해서 이렇게 어떻게 이것이 됐는지 이것은 이제 프랑스군들의 방 좀 나오다 보면 이것은 프랑스인들이 이제 만든 목욕탕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이 라시드의 로제타죠. 원래 지명 이름이 로제타라고도 불렀는데 로제타의 요새를 이렇게 이제 둘러봅니다. 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바로 저 유리 요것이 이곳에서 발견된 로제타 스톤입니다. 네. 이렇게 대단한데 현장에서는 조금 이제 허술하게 좀 보관하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요 요새입니다. 이 요새를 프랑스 군이 수리를 하다가 바로 앞에 요곳이죠. 요 벽에 붙어 있었다 그래요. 예, 우리는 뭐 진지를 구축하다고 하면 이 강가 뚝에 그 진주를 만드는 걸 생각하는데 바로 요새였고요. 바로 요곳이 이 요새에서 지중해 쪽 또 이 강가 쪽을 감시하기 위한 진지는 맞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초를 소구하던 곳인데 바로 이 벽에서 그 유명한 로제타 스톤이 발견이 되었고요. 자, 이제 밖으로 나와 보면은 이렇게 요새의 또 다시 외관을 한번 둘러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곳은요, 이 요새가 바로 나일강 하류를 지키는 곳이었다고 하는 곳. 이 나일강에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가. 예. 자, 바로 요겁니다. 이 요새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오늘날 이 나일강 하류는 지금 이렇게 보면 허름하게 이제 고깃배가 바다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항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지 지명은 라쉬드, 바로 그 유명한 로제타를 소개를 했고요. 바로 로제타 스톤 하게 되면은 고대 문자를 해독한 중요한 스톤이 발견된 곳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